지금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어떻게 2에서 1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ABC 스텝을 강구하는 것이 변화관리의 요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글로벌 리더십.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과 글로벌 리더십. 리더의 조건을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CEO가 가장 최고 경영자인데 최고 경영자는 CEO인데 CEO는 뭐에 준 말이에요? Chief Executive Officer. 맨 위에 있네요. 답이 있죠?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런데 오늘 보니까 CEO는 그냥 최고 집행관이 아니고 Chief Environment Officer. 아까 그 공정의 재설계, 제품의 재설계,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재설계까지 하려면 담당자 몇 사람한테 시켜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CEO가 나서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환경 경영은. 그 다음에 Ethics, Chief Ethics Officer.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최고로 책임지는,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회사가 초인류 기업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되려면 몇몇 사람의 준법 감시인을 고용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CEO가 앞장서서 Chief Ethics Officer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Education은 뭐야? 아까 평생학습 이런 체제로 처음 바꾸는데 교육훈련 담당자 몇 사람한테 지시해서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Chief Education Officer, 그래서 CEO. 마지막에 Evangelical,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붙였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스타벅스의 그 CEO가 내 CEO 타이틀은 Chief Evangelical Officer에 준 말이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Evangelical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Evangelic. 기독교에서 good news,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복음주의를 Evangelical이라고 그러죠. 복음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Evangelical인데 그 스타벅스의 CEO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스타벅스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만방에 펼치는 대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Chief Evangelical Officer래요. 그러면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같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공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 여러 리더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 경영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Chief Evangelical Offic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CEO가 그렇게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혁신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본, 그 다음에 디자인과 프로세스와 문화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 섹터 파트너십, 이것은 뭐냐면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부문이, 사내에서도 여러 부문,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산업과 학계와 정부와 시민단체와 여러 섹터들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 시너지가 일어나게 할 때 이 나라는 새로운 그 국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티즌십, 우리는 글로벌 시민이고 그 한 사람으로서 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신뢰와 존경과 신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의 하나의 그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존경받는 기업,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마쳤습니다.
네, 너무나 특별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유한 킴벌리가 왜 존경받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또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 유한 킴벌리 그 경영 방침을 통해서 기업이 행복하고 또 고객이 행복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께 우선 기회를 드리죠. 예, 한세대학교 다니는 조앤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95년 때부터 그 변화를 실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그럼 어떻게 그런 반대를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으로써 이렇게 그 자기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모든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은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내 정서에 안 맞기도 하고, 또 내 이익과 배치된다라고 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 변화관리의 WIFM이라고, WIIFM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What's in it for me? 그 변화가 나한테 주는 유익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했죠. 설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행한 것은 그 당시에 회사 사업부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먼저 한 사업부가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맡고 있던 혁신의 최고 책임자하고 저하고 몇몇 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확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드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 답은 그 코스트를 커버하고도 남는 생산성으로 훨씬 더 큰 생산성으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참아주셨어요. 그것이 2, 3년이 지나면서 확실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남성분이요. 예, 안녕하십니까. 설린인터넷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태규라고 합니다. 예, 유한 킴벌리는 저 같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으면요,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 쪽에서 원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인재상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인재상이 어떤 것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고등학생이라고 그래서 저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인재상은 의외로 단순해요.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 가지로